지금 보시면 화면에 마르지 않는 셈하고 첫 번째 1주차 커리큘럼이 지금 제공되어 있어요. 자, 마르지 않는 셈은 우리 입속에 있는 침이 마르지 않는 셈을 침을 마르지 않는 셈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이 침이 입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침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는 활동입니다. 자, 첫 번째 그림에 보시면 아기가 침을 흘리는 그림이 나와 있고요. 자, 마르지 않는다는 말과 같이 특히 아기들은 입에서 끊임없이 침이 흘러내리는 아기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아직은 침을 조절하는 능력이 완전하게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기들은 좀 침을 많이 흘리는 편이고요. 개인차가 있어서 좀 덜 흘리는 아기도 있고 많이 흘리는 아기도 있겠지만 아기들은 이 정도 침을 좀 흘리는 편인데 이렇게 침을 흘리고 있어도 계속해서 침이 흘러나오는 것이 마르지 않는 셈이라는 우리가 표현하고 맞는 거겠죠. 어른들은 이렇게 흘리지는 않지만 입 안에서 계속 침이 생산됨으로써 입 안을 마르지 않게 하고 또 다른 소화나 뭐 이런 위생적인 면에 도움이 되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제 말소리가 음성이 끊어진다고 하시는 분 계시는데 다른 분들은 괜찮으신가요? 네. 괜찮으세요? 네. 아, 그러면 네,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활동이 이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준비한 것은 아밀레이스 키트해서 파란 색깔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것이 아밀레이스 키트예요. 이렇게 파란 봉지에 아밀레이스 키트가 들어있고 작은 종이컵 한 개와 패트리 접시, 거름 종이 뭐 이런 것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약품 병이 2개 들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이오딘 들어있는 갈색깔 그리고 투명하게 가루가 들어있는 아밀레이스 효소가 들어있는 이렇게 병 해서 2개가 지금 준비되어 있고요. 저희 PPT나 교재에 있는 그림에는 이렇게 스포이트나 뭐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스포이트는 요거는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도구라서 저희는 이번에는 모두 1인용으로 아이들에게 재료가 지급되기 때문에 스포이트는 같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쑤시개가 하나 같이 들어있을 거예요. 거름종이에. 그래서 얘네들은 어떤 활동을 할 거냐 하면 우리 입속에 있는 침에서 아밀레이스라는 효소가 들어있고 그 아밀레이스 효소는 우리가 먹은 음식물 중에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탄수화물이라는 것을 소화를 시키는 작용을 한다라는 그 결과를 보기 위해서 하는 활동이고요. 자,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는 봤지만 뭔지 잘 아이들이 모르거든요. 특히 저학년들은 들어본 적은 있을 거예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런 영양소를 들어본 적은 있지만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탄수화물 음식은 우리가 녹말이라는 것이 들어있다. 녹말, 전분 같은 용어고요. 그래서 녹말이 들어있는데 그럼 또 녹말은 어디 들어있어? 그래서 녹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로 먹는 밥에 주로 들어있는 것이 녹말 성분이고 밥이라든지 감자, 고구마, 빵 이렇게 곡식류로 이루어진 것이 대부분 녹말 성분이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먹었을 때 우리가 많이 먹는 식품 중에 하나잖아요. 그 영양소가 우리 몸에 에너지를 내는 주 공급원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단백질도 먹고 지방도 먹지만 에너지를 우리가 사용하는데 1차적으로 사용하는 영양소는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그 탄수화물이 입속에서 1차적으로 소화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고요. 입 안에서는 씹고 잘게 부시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1차적인 탄수화물 소화가 일어난다는 거고요. 그럼 소화를 왜 시켜야 돼요? 입안에서 잘게 부셔서 꿀떡 삼키면 됐지. 그거를 왜 소화시키는 걸까? 에너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먹은 음식을 흡수를 해야 돼요. 내 몸이 쪽쪽 빨아들여야 되는데 밥이나 빵을 아무리 잘게 부신다고 해도 그게 내 몸에서 흡수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화 효소를 통해서 우리 몸에서 흡수할 수 있는 형태로 바뀌어지는 것이 소화작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소화작용을 통해서 다른 물질로 바뀌어야 우리 몸에서 흡수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흡수할 수 있도록 바뀐 물질은
더 이상 녹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녹말에서 반응하는 아이오딘 약품을 사용하면 나중에 그 소화된 녹말에서는 그 반응이 나지 않아서 그것을 비교해 볼 수 있는 활동이에요. 일단 준비된 물건을 보시고 이날은 뜨거운 물이 필요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하실 때는 전기포트 많이 준비해서 가시니까 전기포트 준비해서 끓은 물 사용하셔도 좋고요. 사실은 제일 좋은 것은 녹말하고 한천을 넣고 살짝 약한 불에 끓였다 사용하는 게 가장 좋은 결과를 보기 때문에 학교에 가실 때는 미리 준비해서 집에서 만들어 가셔도 괜찮습니다. 자, 한번 만드는 방법을 살펴볼게요. 여기는 저희 교재에 실려 있는 대로 PPT를 일단 보내드렸는데요. 이 PPT에 나와 있는 것은 4인용 기준으로 사용된 약품이 들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1인용으로 들어가는 것은 나중에 PPT에서 제가 한번 더 수정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이 40ml인데 우리는 4인용이 아니라 1인용이니까 물은 10ml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작은 종이컵이 들어있고요. 자, 제가 화면 좀 바꾸겠습니다. 자, 보시면 우리가 작은 종이컵이 하나 들어있고요. 그리고 약봉지가 들어있죠. 그 약봉지 여기에다가 물을 10ml 넣을 거예요. 10ml 어떻게 측정할까요? 아이들이 10ml 측정하기 어렵고 혹시 비대면 수업 하시는 분들은 집에서 아이들이 뜨거운 물을 미리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온병에 미리 뜨거운 물을 준비해 놓는다든지 해서 미리 준비물 사항을 체크를 해야 되고요. 오늘은 그냥 따뜻한 물 정도로 되지 않고 좀 뜨거운 물을 사용하는 게 좋은데 양이 10ml 적다 보니까 뜨거운 효과가 조금 떨어져서 실험이 만족스럽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가정에서는 전자레인지를 사용할 수 있으면 아이들이 잠깐 10초, 15, 20초 정도만 사용하면 되거든요. 일단 기본적인 방법 먼저 설명드릴게요. 자, 물 10ml 따라 넣는 것은 컵 같은데 물을 좀 따라 넣고요. 그냥 저는 일회용 숟가락을 사용했는데 그냥 일반 어른들 밥 숟가락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숟가락으로 2숟가락 떠넣으면 10ml 정도 돼요. 근데 아이들이 물을 뜰 때 이렇게 숟가락에 가득 이렇게 뜨지 못하잖아요. 그냥 적당히 뜬 것으로 2숟가락 정도 넣으면 10ml 되거든요. 그러니까 숟가락으로 2숟가락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2숟가락 넣어서 우리 아밀레이스와 한천과 녹말이 섞여 있는 약봉지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섞여 있는 요 약봉지에 있는 가루를 모두 넣어주고 이 안에다 넣은 다음에 막대기로 저어주는데 약간 어른들은 아시죠? 이게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녹말이 약간 익반죽되면서 약간 투명한 느낌의 풀 느낌이 되는 그 느낌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물이 너무 적은 양이다 보니까 녹말이 익을 정도의 그런 색깔이 되지 않아요. 잘. 그래서 만약에 집에서 그것을 그대로 사용하신다면 이렇게 해서 잘 섞은 것을 전자레인지에 넣고 한 15초 정도, 20초 안쪽으로 그 시간이 30초 막 이렇게 지나가면 부그르르 끓어올라서 여기서 확 넘쳐버려서 못 쓰게 되거든요. 딱딱하게 되거나 그래서 그 정도 시간만 잠깐만 돌렸다가 오면 조금 수월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하신다면 그냥 조금 큰 용기에 해서 그 큰 컵에 4인용 한꺼번에 넣어서 사용하시면 뜨거운 물 팔팔 끓는 물 부어서 하시면 어느 정도 뜨거운 물 온도가 있어서 끓이지 않아도 어느 정도 반응이 이게 됩니다. 실험이 진행이 잘 되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PPT에 실려 있는 대로 가열할 수 환경에서는 약한 불에서 천천히 가열을 해주시면 센 불로 하면 타버리니까요. 약한 불에서 살짝 보글보글 하는 정도 되면 불 끄시면 돼요. 오래 끄실 필요 없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풀같이 묽게 타진 것을 우리가 페트리 접시에 옮겨서 스포이드를 사용해도 되고요. 스포이드가 없으면 살짝 조금 부어서 이렇게 움직여서 바닥을 덮을 정도로 얇게 넣어줍니다. 1인용으로 10ml를 넣고 해도 페트리 접시에 한 3, 4개 할 정도 분량은 되어요. 그러니까 페트리 접시 하나에다가 일단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고요. 그러면 바닥이 보이지 않게 지금 이렇게 뿌옇게 굳어질 거예요. 저는 아침에 조금 미리 해놨는데요.
만약에 오늘 선생님 실험을 해서 오후에 돼서 내 컵 안에 있는 게 다 굳어졌다. 이제 어느 정도 굳어졌다. 그러면 얘 전자레인지에 한 10초 정도, 15초 돌리시면 다시 묽게 돼서 패트리 접시에 또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내 거 망쳤거나 잘못되면 일단 치우고 다시 해서 예쁘게 만들어서 나중에 수업하실 때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용도 새로 만드실 수도 있고요. 패트리 접시 말고 일반 일회용 작은 접시 있잖아요. 간장 접시나 그런 데 사용하는 그런 접시에다가 하셔서 만들어 놓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게 뜨거운 것이 굳어지면 점점 이렇게 옆으로 들어도 흐르지 않을 정도로 얘가 굳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굳어진 다음에 저희가 실험을 할 거라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를 상온에서는 기다려야 되고요. 가정에서 빨리 굳혀서 비대면 수업할 때 사용하실 거라면 잠깐 냉장고에 넣어주세요 하면 빨리 식겠죠. 얘를 잠깐 냉장고에 한 5분, 10분, 5분만 넣어 놓으면 빨리 굳어지니까 굳어진 다음에 내가 이렇게 들었을 때 전혀 흘러내리지, 옆으로 세워도 흘러내리지 않을 정도가 되면 실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를 판단할 수 있게 하시고요. 아, 나는 전자레인지도 사용할 수 없고 불도 사용할 수 없고 안 굳어진다. 이거를 나는 굳힐 수가 없다 하시면 그냥 따로 사용하셔야죠. 패트리 접시 뚜껑하고 바닥하고 두 개가 있죠. 양쪽에다 놓으시고 소화가 되는 쪽, 소화가 안 되는 쪽 이렇게 두 개 사용하셔서 결과물이 예쁘게 나오진 않지만 실험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선생님이 끝까지 이제 실험 과정 보시고 어떤 실험인지 확인하신 뒤에는 내 수업 환경에 맞는 것을 선택하셔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는 일단 패트리 접시가 굳어진 게 있어서 요걸 가지고 보여드릴 거고요. 자, 식을 때까지 기다린 후에 흐르지 않게 식어지면 이제 아밀라즈인데요. 우리 약병에 가루가 들어있죠. 이렇게 가루가 들어있는데요. 여기에 물 20ml, 이것도 4인 기준으로 20ml였는데 1인분이라고 해서 4분의 1만 넣기는 양이 너무 적어서요. 물은 10ml 정도만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10ml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이들이 볼 수 있도록 눈금을 표시해서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얘는 지금 아이들에게 나간 약병은 맨 위에 있는 눈금이 12ml예요. 그러니까 그 맨 위에 눈금까지 넣으셔도 됩니다. 충분히 작용이 되는 양에 들어있으니까 가득 넣어도 상관없으니까요. 가장 위에 있는 12ml 눈금까지 그대로 넣어서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흔들어서 잘 녹여준 다음에 자, 이제 여과지가 한 장 들어있는데요. 요 거름종이에다가 그림을 그려서 우리가 소화시키는 역할을 얘를 통해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소화액을 거름종이에 묻히고 거름종이를 오려서 얘를 우리 굳어진 녹말 위에다 놓으면 종이가 닿아 있는 부분만 소화액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소화가 될 거예요. 종이가 안 닿아 있는 부분은 소화가 안 되고요. 근데 거름 종이가 패트리 접시보다 크지요. 그래서 아이들이 크게 그려서 오리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림은 거름 종이를 4분의 1 정도로 접어서 그림을 그리면 4분의 1 정도의 이렇게 가득 차는 그림을 그리면 돼요. 이 안에다가 이 정도 크기로 해서 들어갈 수 있게 아이들이 오려내야 되니까 이날은 가위가 준비물로 필요하고요. 그래서 가위를 준비한 후에 한번 오려 보겠습니다. 아이들은 그려서 오리겠지만 저는 그냥 하트 모양 하나 오려 볼게요. 하트 모양 하나 오렸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삼각형 모양도 하나 오려 볼게요. 이렇게 두 개를 오렸어요. 두 개를 오린 거는 하나는 더 작게 오려도 되고요. 자, 침에 있는 소화 효소가 한다고 했는데 침으로 묻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아밀레이스를 먼저 사용할 거예요. 근데 아밀레이스하고 침하고 정말 같은 건지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 저는 두 가지 실험을 한번 해서 보여드릴 건데요. 나중에 선생님들 하실 때는 침으로 묻힌 거 하나 집어넣고 아밀레이스는 작게 아밀레이스 집어넣고 침으로 묻힌 건 조그맣게 잘라서 두 개를 넣을 수 있게 만드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아밀레이스를 타놓은 게 있어서 자, 아밀레이스 타놓은 거를 원래는 여기 뚜껑 부분에 뚜껑을 엎어놓고 이렇게 올려놓고요. 종이를 올려놓고 아밀라즈 탄 용액을 떨어뜨립니다. 젖을 정도로.
충분히 젖을 정도로 약품 아밀레이스 떨어뜨려 주시고요. 얘를 그대로 여기 우리 굳어진 녹말 위에 올려놓을게요. 이렇게 지금 아밀레이스를 충분히 적셔준 종이를 올려놓았고요. 또 하나 제가 올린 것은 저는 그래서 보여드리려고 배지를 하나 더 만들어 놨거든요. 녹말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그래서 여기다가는 침을 묻혀줄 거예요. 침을 어떻게 묻힐까요? 그냥 혀 내밀어서 네 하고 묻히면 잘 묻혀져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묻힐게요. 아이들에게 하라 그러면 잘해요. 그래서 침을 묻힌 것도 제가 하나 여기다가 올려놨어요. 자, 설명하는 사이에 화면은 점점 다 끄시고 아무도 안 계시네요. 선생님 한 분만 얼굴을 보여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2개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5분에서 10분 정도 후에 우리가 소화 시간을 줘야 되니까 10분 정도 기다릴 건데요. 얘네가 우리 몸속에 있는 침은 우리 몸의 체온과 같은 온도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37.5도 되는 따뜻한 온도가 좀 있어야 소화가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얘를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원래는 아이들은 하나만 사용할 거니까 하나 올려놓고 뚜껑 올려놓고 뚜껑 덮어서 이렇게 따뜻하게 내 손으로 좀 감싸주면 되고요. 아니면 아까 여기에 뜨거운 물 준비했었잖아요. 그래서 뜨거운 물이 준비되어 있다면 이 뜨거운 물에다가 위에다가 올려놓으셔도 돼요. 이렇게 뜨거운 물을 부어놓고 얘를 뜨거운 따뜻한 기운 위에다가 이렇게 컵에다 올려놓으면 얘가 따뜻하게 돼서 손으로 잡고 있지 않아도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이용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뜻하게 잠시 해주시고 손 위에 올려놓던 뭐 여기 위에 올려놓던 해서 따뜻하게 온도를 좀 유지해 주시고요. 손바닥 위에 놓고 기다려도 되고 따뜻한 물컵 위에 올려놓고 기다려도 돼요. 따뜻한 물컵 위에 놓으면 주의하실 점이 있겠죠. 물 쏟아지지 않게 아이들이 다른 활동하면서 물 쏟아지지 않게 주의를 시켜주셔야 되는 그런 것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놓고 이 사이에 소화가 되는 동안에 우리 다른 활동 설명을 조금 아이들에게 해줄 거고요. 자, 준비하실 수 있으면 이때 어떤 실험을 하시면 좋으냐 하면 우리가 페트리 접시 같은데 여기다가 페트리 접시든 일회용 접시든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미리 준비하실 게 밥이나 빵 이런 거를 준비하셔서 여기다 밥 이렇게 조금 한 숟가락, 빵 조금, 뭐 감자 조각 하나, 뭐 이런 식으로 녹말이 들어있는 제품들 아니면 우리가 아까 사용하고 남은 녹말 배지 용액 남은 거 있죠? 그런 거를 조금씩 덜어 놓고요. 아이오딘 반응을 보는 거죠. 아이오딘을 떨어뜨렸을 때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보는 건데 자, 제가 아까 사용하고 남은 녹말 용액이 저도 여기 조금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떠서 우리가 사용을 해보면 자, 제가 여기다가 좀 넣어서 사용해 볼게요. 아까 남은 녹말 용액을 여기다가 이거 남은 거를 이렇게 남았거든요, 덩어리가.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좀 떠놓고요. 여기다가 이게 밥이 될 수도 있고 뭐 빵이나 뭐 이런 게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떨어뜨려 놓은 것에다가 아이오딘을 떨어뜨려 볼게요. 자, 떨어뜨리면 자, 무슨 색이 됐는지 원래는 아이오딘이 이 색깔이에요. 갈색. 갈색인데 떨어뜨린 것에는 하트가 아니라 이렇게 푸른빛이 나는 그래서 아이오딘이 좀 진하면 더 검붉은 색이 돼서요. 집에서 사용하는 소독약 중에 포비돈이라는 소독약 갖고 계신 분 있을 거예요. 그 약의 성분이 아이오딘이라 그 소독약으로 사용하셔도 이런 반응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갈색 액체가 이 아이오딘 색깔이 녹말과 만나면 이렇게 청남색으로 변한다. 약간 보랏빛 같기도 하고 본색, 남색 같기도 하고 검푸른 색깔이 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요거는 지금 밥이든 빵이든 감자든 떨어뜨리면 다 같은 반응이 일어나니까 기다리는 동안에 이런 실험을 아이들이 같이 할 수 있도록 조금 지도를 해주시거나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그냥 가만히 멍하니 이것만 따뜻하게 손바닥 위에 놓고 기다리는 것보다 좋은 활동이 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녹말이, 탄수화물이 들어있는 음식이 무엇이 있는지 아이들도 좀 알고 있는 것도 좋은 활동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준비해서 아이들하고 한번 활동해 보시고요.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시간이 5분은 아직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조금만 더 기다려 볼게요. 자, 주변에 소음이 좀 들리시죠? 오늘 다른 교육도 옆에 있어서 조금 소음이 들리는 것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밀라제를 나중에 요 묻혀서 올려놨던 부분은 떼어낼 건데요. 지금 컵이 약간 따뜻하게 되어 있는지 볼게요. 자, 아직 조금 시간이 덜 된 것 같아서 조금만 더 기다리고요. 그 사이에 우리가 그럼 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그러면 마르지 않는 셈이라고 표현한 이 침은 우리 몸에서 하루에 어느 정도 양이 분비가 될까요? 도대체? 하루에 보통 성인 기준으로 1리터에서 1.5리터가 자동으로 분비되는 게 정상적인 침의 양이라고 해요. 그러면 1, 2학년은 1리터 얼마큼인지 모르거든요. 1리터는 우유 큰 거 한 통이고 아니면 1.5리터는 콜라 페트병 큰 거, 음료수. 그 정도의 양이 어른들이라면 내 입속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침이 계속 나오는 게 아니라 많이 나오는 때가 있죠. 자, 언제 많이 나올까요? 그래서 침이 많이 나오는 순간은 일단 내가 먹을 걸 먹을 때 음식이 내 눈앞에 있어서 딱 먹기 시작하면 뇌에서 자, 음식을 먹고 있다, 침이 나가라 라는 명령을 자동으로 내리는 거죠. 그러면 그 침이 입에서는 왜 나오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나오는데 소화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입 안에서 내가 이로 씹고 자르고 있는데 침이 없다면 뻑뻑해서 자르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부드럽게 해주는 윤활유의 역할도 하고요. 또 침이 역할이 뒤에도 나오겠지만 세균을 막아주는 그런 감염을 막아주는 역할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이 하는 여러 가지 역할을 우리가 오늘 뒤에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자,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소화가 됐는지 한번 반응을 보도록 할게요. 자, 침으로 한 것과 아밀라제로 한 것 두 가지 다시 준비해 놨고요. 이 위에다가 우리 아이오딘 한번 부어 볼게요. 자, 아이오딘 붓기 전에 붙여놓은 종이는 제거할 거거든요. 종이를 푹 내가 손가락으로 하거나 하면 패여서 윗부분에 종이가 닿아 있는 부분에는 소화가 진행됐겠지만 아래쪽 부분은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푹 패이지 않게 같이 넣어드린 이쑤시개를 이용해서 살짝 종이를 드러내면 되고요. 저는 이쑤시개를 어제 사용해서 여기 뭐 스포이트나 뭐 이렇게 연필 뾰족한 걸로 사용해서 살짝 걷어내면 되겠습니다. 자, 걷어냈고요. 새거도 하나 치워내고요. 자, 지금 보기에는 아무 표시 나지 않아요. 종이를 떼어냈더니 두 개 다 아무 표시 나지 않고요. 여기에다가 그대로 아이오딘 넣어보겠습니다. 제가 너무 빨리 했나 봐요. 소화가 덜 됐나 봐요. 자국이 잘 안 남았네요. 가운데 여기 부분만 약간만 여기가 표시가 나는 정도가 있고 가운데 혹시 표시가 나는지 모르겠는데 하트가 지금 요렇게 여기에 살짝 그림을 윤곽은 있는데 지금 표시가 잘 안 나요. 소화가 조금 덜 됐나 봐요. 한 10분은 놔둬야 되는데 제가 마음이 급해서 빨리 들어올려 갖고 요렇게 됐어요. 제가 다른 데도 하나 더 해서 끝날 시간대쯤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지금은 결과가 잘 안 나왔는데 방법은 이렇게 하는 거 일단 알아두시고요. 한 번 더 해서 이따가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실험은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실험 결과가 이제 정상적으로 나오면, 자, 아이오딘을 떨어뜨렸을 때, 요렇게까지 진하게는 안 나오지만, 예, 테두리는 약간 청남색이 나오고, 소화 효소가 묻었던 부분은 이렇게 모양이 나오는, 요런 모양이 나올 건데요. 자, 요렇게 되면 아이들 거는 뚜껑을 덮은 후에 뚜껑이 열리지 않게 테이프로 살짝 붙여서 보관을 하면 되는데, 뚜껑을 열어 놓으면 바싹 말라서요. 이게 수분이 마르면 녹말 우리 풀 같은 거 마르면 이렇게 버석하게 다 일어나는 것 같이 그렇게 돼서 망가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보관을 원한다면 테이프로 붙여서 이렇게 완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침에 대한 영상이 이제 실어져 있어서 아이들하고 침이 어떻게 분비가 되고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침이 왜 나오느냐? 우리가 이렇게 음식을 먹으면 우리 뇌는 나와라 침! 하고 이렇게 신호를 보내게 돼. 아, 나와라, 침! 그렇게 되면 바로 이 침샘에서 침이 쭉 나오게 되는 거지. 우와, 침이다! 신기해요, 할아버지! 그렇지. 그리고 자, 이렇게 이제 음식을 먹으면 침이 자동으로 분비가 되는데요. 그 외에도 침이 분비되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침이라는 것이 위에서 동영상 중간만 저는 잠깐 보여드렸고요. 선생님들은 보신 다음에 필요한 만큼 아이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제공해 주세요. 자, 침샘이라는 곳에 위에서 동영상에서 나왔듯이 침샘에서 분비되는 액체인데요. 이 침이 조금 아까 동영상에 잠깐 나왔었죠? 세 개의 침샘이 그림에서 잠깐 보였을 거예요. 그렇게 보이다시피 침샘에서 분비가 되는데 우리 몸에는 침샘이 큰 침샘과 작은 침샘으로 나누어져서 큰 침샘이 위에서 그림에서 본 것 같이 이렇게 귀 밑에 있고 혀 밑에 있고 턱 밑에 있고 이렇게 세 군데가 가장 큰 침샘으로 우리 몸에 침을 주로 공급하는 곳이고요. 나머지 작은 침샘들은 뭐 입천장이라든지 입술이라든지 볼 안쪽이라든지 이런 곳에 다양하게 소량으로 분포되어 있어서 우리 몸에 침을 분비를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 침이라는 것이 우리가 줄줄 흐르는 물 같은 것인데 물보다는 약간 끈적거리거나 이런 느낌이 나죠. 그래서 물이 99%나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효소라든지 뭐 전해질이라든지 나머지가 1%밖에 없기 때문에 대부분은 물의 성분으로 되어져 있어서 침이 원활하게 잘 분비가 되게 하려면 내 몸에 수분 공급을 잘 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물을 잘 마셔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물을 잘 마시는 것이 침을 잘 분비하게 되고 그러면 소화가 잘 일어나서 내 몸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순환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루에 이 침이라는 것이 1에서 1.5리터가 나온다고 아까 소개 드렸었죠. 이렇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수분 공급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침이 나오는 것은 아까 우리 세 군데 큰 침샘이 있었는데 이 침샘이 요 정도 작은 무게밖에 나가진 않지만 얼굴 안에 이 속에 무거운 게 들어있으면 얼굴이 무겁겠죠. 그래서 이렇게 작은 무게지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고요. 음식을 먹을 때만 침이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언제 침이 또 나올까요? 많이 나올 때 음식 중에서도 많이 침이 나오는 음식이 있죠. 뭐 신 걸 먹는다든가 귤 같은 걸 먹는다든가 뭐 레몬을 먹는다든가 이러면 거의 우리가 침샘 폭발 이런 말을 쓸 정도로 침이 많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먹지 않아도 저기 누가 옆에서 신 거 레몬을 먹고 있는 사람을 내가 봤어. 아니면 TV에 누가 레몬을 먹는 복불복 이런 게임에서 레몬을 막 몇 개씩 먹어요. 그러면 내 입안에 침이 고이는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이 먹지 않아도 침이 분비되도록 뇌에서 작용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맛있는 음식을 먹는 뭐 그림을 본다든가 아니면 맛있는 음식이 내 눈앞에 나타났다든가 하면 침이 분비돼서 소화를 시킬 준비를 하고 침만 분비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음식을 내가 일단 입안에 들어가서 씹기 시작하면 내 위 안에서 또는 간이나 쓸개 이런 모든 내 소화기관 안에서 소화 효소들이 분비돼서 음식물이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기다렸다가 딱 준비하고 있다가 내려오는 음식물을 차례차례 분해해서 우리 몸에 흡수되도록 도와주는 것이 치매 작용입니다. 자, 그래서 침에 이제 뭐 소화효소가 들어가면 이렇게 잘게 부셔졌는데 기존의 바나나의 모습에서 다른 형태로 바뀌어진 그림으로 표시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바뀌어진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 침이 음식을 소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공기 중에 있는 감염 물질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서 침이 바이러스가 우리 입안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을 좀 막아주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해주는 역할도 하고요. 그래서 교재에 이런 그림이 실려 있어서 실어나 봤는데요. 이런 사람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곳에서 본 적은 있지만 실제로 본 적은 없어서 혹시 이상한 모양의 혀를 만들 수 있는 분이 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자, 침 속에 있는 뮤신이 약간 끈적끈적한 그 침의 느낌이 뮤신이라는 게 들어있는 건데요. 이게 부드럽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침이 없다면 우리가 맛을 느끼기가 어려운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혀 위에 침이 없이 키친타월 같은 것으로 싹 닦아낸 다음에 설탕가루라든지 소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러니까 고체 상태의 음식물을 올려놓으면 그대로 올려놓고 혀를 내밀고 가만히 있으면 그게 무슨 가루인지 잘 느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맛이라는 것은 이런 고체 물질이 들어왔을 때는 침으로 녹여서 우리 혀에 있는 오돌도돌한 요 미뢰라는 맛을 느끼는 세포 안으로 녹아서 들어가게 해줘야 맛을 느낄 수 있는 거고요. 그 힘이 없어서 녹지 않는다면 음식 맛을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액체로 된 음식이야 침이 없어도 음식물의 맛을 잘 느끼겠지만 고체로 된 그런 가루 물질이라든가 이런 것은 침이 그런 맛을 느끼는 역할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침이 하는 일이 오늘 지금 한 얘기만 해도 꽤 여러 가지가 되지요. 맛을 느끼게도 해주고 입안에서 부드럽게 해주는 역할도 하고 그리고 세균을 막아주는 역할도 하고 또 소화작용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작용을 하는 것이 침이기 때문에 더럽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내 몸에서 소중하게 작용하는 물질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아이들 보여주실 수 있는 동영상 실어드렸으니까 같이 보시면 되고요. 뒤에 있는 내용은 침에 뭐 독이 있다든지 해서 침과 관련된 다른 흥미로운 내용을 실어드렸으니까 선생님들이 시간 되시는 만큼 학교마다 수업 시간도 조금씩 다르고 아이들의 상태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시간 되시는 만큼 조금씩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뒷부분은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침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분비되는 약간 병적인 이런 것이 있고 또 침이 너무 마르는 병이 있을 수도 있고 해서 요거를 두 가지가 다 별로 좋지는 않은 상황이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치료를 할 수도 있고요. 약물로 치료도 가능하지만 뭐 물을 많이 먹는다든지 건조할 경우에는 아니면은 아까 같이 우리 귤 같은 신음식을 침이 많이 분비되는 음식을 먹어본다든지 하는 것으로도 개선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침의 양이 일정하게 나오도록 유지되는 상황이 중요하다라는 의미로 실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이제 침샘이 귀밑샘, 턱밑샘, 혀밑샘 세 가지가 가장 큰 침샘이라고 했는데 귀 밑에 있는 침샘에 염증이 생겼을 경우에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생겼을 경우에 염증이 생겨서 붓고 열이 나는 그런 병을 볼거리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어릴 때 이렇게 볼 아래가 얼굴이 여기가 붓고 뻘겋게 되는 그런 병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거의 볼거리를 앓는 아이들은 없을 거예요. 어릴 때 다 예방접종으로 예방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볼거리라는 병이 침샘에 염증이 생기는 병이라는 것 정도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뭐 구강 건조증이나 이런 건 아이들에게 주로 일어나는 병은 아니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해서 건조되는 병이 있다라는 정도 소개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활동은 스티커, 책에 있는 스티커 이용해서 퀴즈 활동 하시면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자, 그 사이에 소화가 됐는지 잠깐만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잘 됐어야 할 텐데.
자, 떼어내고 다시 한번. 자, 이어진을 넣고 움직여 보니까 아까 제가 하다가 조금 흘렸는데 중간에 하트하고 세모 모양은 아이오딘이 아무리 지나가도 자, 색깔이 변하지 않고 나머지 부분만 색깔이 변하는 것을 지금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소화작용이 요거는 좀 그러니까 시간을 조금 두면 이렇게 소화작용이 일어나서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으니까 요거는 요 시간만 잘 지키면 거의 실패 없이 되는 실험이라서요. 선생님들이 이게 잘 안 될까 봐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정도예요. 지금 제가 빨리 짧은 시간에 보여드리려고 급하게 서둘다가 이게 잘 안 됐었는데 예, 천천히 하시면 다 되는 활동이니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1주차 수업은 하나 마무리가 되고요. 다음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스피커 한번 볼게요. 자, 스피커 만들기. 자, 신나는 음악 소리라고 되어 있고요. 이제 스피커의 원리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그다음에 소리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좀 알아보는 활동인데요. 완성된 스피커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만들어진 스피커의 모양이고 뒤에 연결하는 선이 있어서 휴대폰에 연결해서 우리가 유튜브 같은데 그냥 휴대폰에 있는 음악을 재생하면 이쪽으로 소리가 나올 수 있게 만들어진 스피커 모형인데요. 아주 작은 모형이고 안에 들어가는 우리가 자석이나 코일을 적게 사용했기 때문에 소리는 작게 나와요. 근데 요거 원리를 익히는 거지 우리가 이제 소리를 정말 크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요 원리를 살펴보는 용도로 사용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근데 우리가 나중에 오늘 준비물에 그래서 스마트폰, 휴대폰이 있으면 좋거든요. 그래서 얘를 꽂는 곳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 최신형 폰이나 이런 곳에는 이걸 꽂는 곳이 없는 폰이 있어요. 제가 지금 사용하는 폰도 이걸 꽂는 곳이 없어요. 잭을 꽂는 구멍이 안 뚫려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예전에 사용하던 폰을 그래서 가져왔는데요. 예전에 사용하던 폰, 지금 전화 안 되는 폰이어도 음악 여기서 틀 수 있으면 다 사용 가능하시니까 와이파이만 연결하면 이거 그 유튜브 음악도 재생할 수 있고 하니까 이렇게 해서 잭이 들어갈 수 있는 폰을 준비하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집에서 아이들이 비대면 하시는 경우에는 뭐 컴퓨터 옆에 달려있는 스피커에 꽂는 곳이 있다든가 뭐 TV나 집에 있는 다른 오디오 아니면 요즘 무슨 어학용 기기나 이런 그런 기기에 뭐 꽂는 곳이 있다면 소리가 재생되는 곳에 잭을 꽂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어디든 가능하니까 그렇게 활동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피커는 어떻게 소리를 내는 걸까라고 지금 화면에 실려 있어요. 그러면 그리고 진동과 파동에 대해서 알아본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진동과 파동은 도대체 무슨 말인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스피커의 모양이 나와 있는데요. 스피커를 우리가 만들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소리라는 것은 우리 귀에 들릴 때까지 진동에 의해서 전달된다는 것인데요. 내 입에서 나온 소리가 앞에 있는 사람에게 전달될 때 또는 지금 제 소리가 마이크를 통해서 선생님들까지 전달이 됐잖아요. 내 입에서 나온 소리는 공기 중에 있는 공기를 진동시켜서 마이크로 들어가고 거기서 기계적 소리로 바뀌어서 전달된 후에 다시 선생님 귀에 진동을 통해서 전달되는 거죠. 그래서 이어폰 중에서는 귀에다가 직접 꽂아서 소리를 내지 않아도 우리 골전도 이어폰 해서 얼굴 옆에다가 이렇게 대기만 해도 되는 이어폰도 있죠. 그래서 그게 진동을 느껴서 소리가 전달된다는 그거를 보여주는 거죠. 그런 이어폰은. 그래서 골전도 이어폰이라는 것도 있다는 것 알고 해서 진동을 일으킨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소리에서 스피커는. 그래서 이 재료를 보시면 지금 큰 비닐 안에 스피커 도안이 들어있고요. 이렇게 오디오 선 꽂는 선이 들어있고 그리고 코일이 구리선이 에나멜선 동글동글 말려있는 코일이 있고요. 그리고 사포, 자석, 그 다음에 투명한 작은 컵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테이프는 개인적으로 준비합니다. 학생 준비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시켜주시면 좋겠고요.
자, 먼저 코일을 먼저 준비해야 되는데요. 에나멜 선을 둥글게 말아 놓은 것을 우리가 코일이라고 말하고요. 이 안에는 이것은 구리선이에요. 말하자면 구리선인데 구리선을 예쁘게 동그랗게 말아 놓았고요. 구리선은 전기가 잘 흐르는 선이에요. 근데 전기가 여기 계속 흐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겉에 에나멜이라는 것으로 코팅을 한번 해놓은 거죠. 전기가 통하지 않도록 그렇게 코팅이 되어 있는 건데 코팅이 되어 있는 부분은 전기가 흐르지 않아요. 그래서 그 끝부분에 전기가 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전선이랑 연결해야 되니까 이렇게 좀 벗겨주어야 되는데 보시면 이렇게 두 개로 갈라져 있고요. 양쪽으로 선이 갈라져 있는 양쪽 끝 부분만 벗겨줄 거예요. 사포를 반으로 접고 반으로 접은 사이에 이렇게 에나멜 선을 한쪽 넣고요. 끝부분만 넣은 다음에 살짝 잡고 에나멜 선 앞을 잡고 이렇게 살짝 넣었다 뺐다 이렇게 잡아다녀서 벗기는 이렇게 작업이거든요. 돌려가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충분히 벗겨지지 않으면 나중에 그 벗겨지지 않은 부분하고 전선이 연결되면 전기가 잘 흐르지 않아서 소리가 잘 안 날 수도 있으니까 꼼꼼하게 벗겨주는 게 좋고요. 에나멜 선이 얇아서 세게 잡아다니면 여기를 잡고 세게 잡아다니면 끊어질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고요. 요 활동이 어렵다면 바닥에 그냥 놓고 끝부분을 이렇게 문질러 줘도 됩니다. 옆으로 이렇게 해서 문질러서 돌려가면서 이렇게 뒤집어서 또 돌려주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학교에서 만약에 수업을 한다면 선생님들이 가장 간편하게 벗길 수 있는 방법은 불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점막이나 라이터가 있다면 끝부분을 살짝 태우면 얘가 에나멜이 살짝 불이 붙어서 스르륵 움직이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완전히 벗겨지는 거라 불 끝에다가 지금 제가 한번 불로 한번 해볼게요. 그냥 불 키워서 잠깐 댔다가 떼는 정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옆에 불이 이동하는 게 보이시나요 혹시? 자, 보시면 불꽃에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불이 살짝 붙었다 떨어지는 모습이 보이시죠? 요 정도 이렇게 한번 요좀 한 1초 정도만 되면 얘는 다 벗겨진 거예요. 에나멜 선이 완전히. 그래서 학교에서 대면 수업으로 진행하실 경우에는 이렇게 불로 선생님이 빨리빨리 해주셔도 정확하게 벗겨주실 수 있으니까 괜찮은데 다만 주의하실 점은 불로 딱 해준 다음에 자 가져가 그런데 아이들이 딱 잡으면 뜨거워요. 순간적으로 뜨거울 수 있으니 그거만 주의해서 한 이렇게 두세 번 몇 번만 흔들어서 식힌 다음에 잡으면 금방 식으니까 불로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사포를 이용하셔서 꼼꼼히 벗기는 활동을 아이들에게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끝부분에 한 2cm 정도, 1cm, 2cm 정도 아이들이 벗기게 진행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면 우리가 투명 종이컵, 투명 그 플라스틱 컵 위에 이걸 올려놓을 거예요. 자, 컵 위에 이렇게 저는 놨는데 컵 위에 에나멜 선을 먼저 올려놓고 끝부분 벌어진 부분 선 나오고요. 지금 그림에 보여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 위에 자석을 올려놓을 거예요. 자, 자석을 올려놓고 테이프로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단단히 붙여줄 건데요. 이때 주의할 점은 자석하고 요 코일하고가 어긋나지 않게 딱 정확하게 붙이는 것이 좋아요. 그러니까 서로 동그란 거 두 개가 이렇게 딱 겹쳐져야지 이렇게 어긋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석 위에 코일이 정확하게 겹쳐지도록 테이프를 붙일 때 주의해서 붙여주고요. 만약에 이게 좀 어긋났어요. 그러면 붙인 상태에서도 손으로 이렇게 밀어서 에나멜 선 위치를 조금 조정할 수 있으니까 테이프로 이렇게 잘 붙여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는 자, 아까 우리 이제 오디오 선이 남아 있죠. 요 선을 이용해서 선의 맨 끝에 빨간색 부분과 파란색 부분이 있어요. 빨간 선과 파란색을 자, 빨간 선, 파란 선 준비되어 있죠. 끝부분 철사가 나와 있고요. 이 부분하고 우리가 아까 끝을 벗겼던 에나멜 선 끝부분하고 연결하는 건데요. 얇은 구리선이 얇기 때문에 에나멜 선이 이렇게 우리 교재에 지금 PPT에 실어드린 것과 같이 요 그 오디오 선에다가 얘를 감는 느낌으로 이렇게 칭칭 감는 느낌으로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그냥 놔두면 요 에나멜 선 칭칭 감은 게 쑥 뽑혀요. 그래서 요런 다음에 한번 여기를 반 접게 해주시는 게
다 안 빠지게 정확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감아준 다음에 어느 쪽 선에 해도 상관없습니다. 한쪽은 검은 선에, 한쪽은 빨간 선에 이렇게 해서 칭칭 감아주는 느낌으로 연결을 하고 연결을 감아준 부분을 한번 반으로 접어줍니다. 그래서 접어주는 것이 안 빠지고 정확하게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자, 간단하게 이렇게 해서 고정을 시킨 후에 자, 이제 종이를 접을 건데요. 그 전에 주의할 점은 하나 해주실 점은 이렇게 해주시면 좋아요. 컵 양 옆에다가 지금 연결한 부분을 이렇게 붙여주는 거죠. 테이프로 여기다 붙였어요. 하나 붙였고요. 빨간색은 이쪽에다 붙였고요. 컵 밑에다가 얘네가 이제 막 움직이거나 하지 않게 여기 빨간 선하고 파란 선이 서로 만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컵 양쪽에다가 저는 붙여줬습니다. 테이프로. 이렇게 붙여서 고정해 놓고 빠지지 않게 하고요. 이 상태에서 얘를 막 잡아다니거나 하면 연결해 놓은 부분이 다시 빠질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서 양 옆에다가 붙여주세요. 자, 붙여진 다음에는 우리가 도안을 꺼내서 다 접는 선대로 한 번씩 다 접었다 펴니다. 상자 모양을 만들 때는 이렇게 꼭꼭 접었다 피는 게 상자를 예쁘게 만들 수 있어요. 대충 이렇게 접었다 놨다 하면 나중에 모양이 조금 두루뭉술하게 해야 돼서 조금 이렇게 꼭꼭 눌렀다 펴서 자, 이렇게 접어줍니다. 자,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해서 다 만들어 주시고요. 자, 상자가 되었으면 이 상자에 동그란 큰 구멍 부분 위에다가 이렇게 컵을 올려놓고 자, 컵을 올려놓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선 붙인 것이 옆에 작은 구멍 있는 쪽으로 선이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방향을 이렇게 잡아서 붙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붙여주세요. 그러면 여기다가 테이프로 고정합니다. 컵은 테이프로 붙여서 고정하시고 오디오선은 구멍으로 나가게 합니다. 우리 만들기 동영상은 별도로 저희가 유튜브에서 또 제공해 드리니까 선생님들이 만들기 다시 한번 참고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보여주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컵 모양이 만들어지고요. 이렇게 되고 나면 우리가 이제 상자를 접어서 완성하면 되는 거죠. 자, 두 선이 붙지 않도록 여기는 지금 바닥에 붙였는데요. 바닥에까지 잘 선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옆에다가 컵 옆에다가 고정시켜서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 후에 이제 상자를 접어서 완성해 보죠. 자, 양옆에 접어 올리고 자, 긴 거 다 접어서 차례차례 접어서 자, 우리가 다 접었다 폈다 해놨기 때문에 잘 접혀지지요. 접어서 상자를 완성하고 상자가 이제 펴지지 않도록 스카치 테이프로 살짝 붙여서 테이프로 모서리를 붙여서 상자가 풀어지지 않게 조정하면 완성이 되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연결을 해서 휴대폰과 연결을 해서 한번 음악 소리가 잘 나는지 한번 들어보는데요. 자, 최대로 크게 해야 음악 소리가 나기 때문에 최대로 크게 해서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한 거는 3개 컬러 센서, 스위치, 적외선까지 하드웨어 이상 유무를 부터가 되는지 블록 있는데 보면은 좌우부터 전지 있죠. 초록 추가 블록 밑에 보면 좌우부터 전지 얘를 더블 클릭하면 작은 소리가 나는데 혹시 들리시는지 모르겠어요. 빨간색 멈추 자, 제가 지금 이렇게 연결을 해봤거든요. 자, 이렇게 연결을 했고요. 여기다 거의 귀를 대야 나올 정도로 자, 제가 마이크에 한번 대드려 볼게요. 무슨 소리가 들리시나요? 그럼 접촉이 조금 끊어져서 소리가 났다 안 났다 하는데 만드신 선생님은 한번 본인 휴대폰에 연결해서 한번 틀어보시고요. 휴대폰 연결하실 때는 휴대폰에 케이스가 있으면 이 오디오 잭이 끝까지 안 들어갑니다. 휴대폰의 케이스는 다 제거하시고 꽂아야지 잘 들어가요. 그래서 저 케이스 사용하지 마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소리를 들어볼 수 있는 활동을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자, 혹시 만들어서 지금 들리신 분이 계시나요? 얼굴을 안 보여주시니까 제가 알 수는 없으나, 네, 들리신 걸로, 하신 걸로 생각하고 넘어갈게요. 자, 우리가 소리가 진동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혹시 소리급새를 준비해서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소리급새를 쳐서 아이들에게 보여주실 수 있어요. 소리급새를 땡 두드리면 주변의 공기가 막 진동을 하고 소리급새 자체도 떨림이 있기 때문에 주변 공기를 같이 진동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진동이라는 것이 일정하게 왔다 갔다 흔들려서 떨리는 것을 진동이라고 말하는 거니까 예, 내가 소리급새가 떨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요 소리급새가 소리를 내고 땅 두드려서 울리고 있을 때 종이를 갖다 댄다든가 물컵 물속에다 넣어본다든가 하면 물이 움직이고 종이가 떨리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시각적으로도 볼 수 있고 소리도 날 수 있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진동을 느낄 수 있는 거고요. 진동이라는 것이 이제 이렇게 컸다 작았다 우리가 이렇게 진동 그래프 나타내는 거 많이 보시죠? 이렇게 많이 나타내는데 우리가 큰 소리가 날 때는 여기에 있는 진폭이 이 그래프가 이렇게 크게 움직이면 진폭이 커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진폭이 작게 이렇게 그래프가 움직이면 작은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높은 소리와 낮은 소리는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요? 여기 같은 구간 내에 이 진폭이 움직이는 것이 많이 들어있으면 높은 소리가 나고요. 적게 한 번, 두 번 이렇게 적게 들어있으면 낮은 소리가 납니다. 요거를 우리가 기타 줄이 움직이는, 기타 소리가 날 때 움직이는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자, 지금 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기타 줄이 위에는 굵은 선이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굵은 선이 있고 밑에는 가는 선이 있고요. 굵은 선일 때 낮은 소리가 났고 여기서 높은 소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잠깐 보시면 자, 보시면 떨림이 여기서는 이렇게 진동수가 적게 되어 있어서 낮은 소리가 나고요. 여기서는 떨림이 많지요. 같은 구간 안에 얘는 이렇게 한 번 움직일 때 얘는 이렇게 한 번 반쯤 움직이고 얘는 더 많이 해서 가장 높은 소리가 나는 것이 진동수가 가장 많은 그 선이라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도 볼 수 있는 그런 동영상이에요. 그래서 진동하는 기타 줄의 영상으로 우리 진동에 따라서 높낮이나 소리의 크기를 어떻게 하는지 나오는지 알 수 있는 거고요. 요거는 진동에 의해서 이제 뭐 모래가 움직이는 모습 이런 거니까 선생님들 보시고 아이들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진동이라는 것이 일정하게 왔다 갔다라고 하는 거라고 했으니까 그네가 대표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네를 밀어줄 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네가 쭉 앞으로 갔다가 뒤로 쭉 올 때 오는 순간에 다시 앞으로 가려고 할 때 내가 딱 밀어주면 세게 앞으로 나가는데 오는 중간에 내가 딱 민다든가 오고 있는데 아니면 이미 가기 시작했는데 민다든가 이러면 훨씬 덜 내가 미는 사람도 힘들고 덜 앞으로 나가게 되죠. 그래서 진동이라는 것이 내가 이렇게 움직이는 진동이 있는데 똑같이 움직이는 다른 진동이 하나 더 소리가 겹쳐지면 두 개가 합해서 더 크게 움직이는 진동이 생기고 만약에 안 맞게 엇갈리는 진동이 생기면 소리가 점점 상쇄돼서 작아지는 소리가 들을 수 있어서요. 이렇게 주기가 맞게 같은 진동이 일어나서 얘가 크게 되는 그런 것을 공명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서요. 그래서 목소리가 공명을 일으켜서 내가 내는 목소리가 점점 증폭이 돼서 유리잔을 깨트릴 수도 있다라는 영상이 같이 실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공명으로 유리잔을 우리가 소리라는 것이 진동이기 때문에 소리로도 유리잔을 깨트리는 힘이 나올 수 있다라는 영상이 실려 있으니까 이렇게 같이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리잔만 깨는 게 아니라 다리가 흔들리는 다리가 그 공명에 의해서 이렇게 흔들흔들 하다가 그게 점점 근의 힘이 커지듯이 움직여서 무너진 다리의 영상도 있고요. 그래서 공명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로 형태로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요. 자, 파동이라는 것은 조금 진동, 파동 어려운 용어라서 저학년에겐 굳이 설명 안 해주셔도 될 것 같긴 한데요. 진동이 일어나서 얘가 점점 퍼져나가는 것. 말하자면 우리가 물 위에 돌을 하나 딱 던졌을 때 이렇게 점점 퍼져나가는 것을 뭐 그런 모양을 우리가 진동이 일어나서 퍼져나가는 모양을 파동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간단할 것 같아서 요거는 그냥 간단히 파동에 의해서 실어드렸고요. 이렇게 이제 퍼져나가는 데는 물이 퍼져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땅에서 전달될 수도 있고 하는데 뭐 파도가 전달된다거나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 흔들림이 전달된다거나 하는 것이 이제 파동이 전달된다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소리도 어느 곳을 통해서 전달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들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책상을 두드리는 소리가 이런 소리가 나지만 공기를 통해서 내가 들었죠, 진동을. 근데 내가 귀를 책상에다 직접 대고 들으면 다르게 들립니다. 같은 소리도. 그러니까 아이들하고도 책상에 귀를 대고 들어봤을 때랑 아니면 그냥 위에서 공기 중에서 들었을 때랑 전달되는 물체에 따라서 소리도 다르게 진동이 전달될 수 있다라는 것 설명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파동의 종류 이런 건 좀 어렵고요. 나머지 이제 뭐 이런 다양하게 흥미거리 이야기가 음파라든지 뭐 여러 가지 실려 있으니까 아이들에게 적절하게 읽어보시고 필요한 부분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오늘 만든 스피커에 대한 게 하나 실려 있는데요. 스피커라는 것은 전류를 우리가 아까 전기가 흐르면 그 안에 흐른 음향을 변하게 해서 귀에 들릴 수 있게 들리는 소리로 변환해주는 기계인데 여러 가지 스피커의 종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사용한 스피커는 약간 이 콘 스피커랑 비슷한 형태라고 우리가 만든 것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도 자석이 들어있고 안에 이제 이렇게 그 울림판 같은 게 같이 들어있다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자석이 클수록 성능이 좋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만든 이 스피커에도 집에 혹시 동그란 자석이 여분이 있다면 이 위에다가 자석을 더 덧붙이면 소리가 조금씩 커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주의할 점은 자석을 여기다 붙였다 뗐다 할 때마다 잘못해서 모양이 망가질 수 있으니 그것만 주의하실 수 있으면 집에 가지고 계신 자석을 더 추가해서 조금 더 큰 소리가 나는지 보실 수 있고요. 또는 코일을 우리가 에나멜선 감은 거를 드렸는데 그거를 많이 감아서 사용할 수 있으면 또 그렇게 성능이 좋을 수가 있고요. 자석이 큰 것이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자석과 지금 에나멜선이 들어가면 우리 진동 계속 얘기했는데 진동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그건데요. 전기가 흐르면 에나멜선 그 코일 안에는 자석의 힘이 생겨요, 주변에. 그래서 그걸 자기장이 생긴다고 하죠. 그래서 자석이 힘이 생겼을 때 자석이 가면 어떻게 돼요? 들러붙겠죠. 그래서 들러붙었다 떨어졌다 전기가 흐르는 코일에서 막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자석이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그런 진동이 생긴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라서요. 걔를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얘를 이 코일만 건전지에다 연결하면 건전지의 양쪽에 연결하면 코일이 흔들리는 하고 자석을 갖다 대면 얘가 흔들리는 모습 볼 수 있거든요. 진동이 일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제가 그게 준비가 되면 나중에 한번 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동을 일으키는 힘이 자석과 그 다음에 코일에 전기가 연결됐을 때, 전류가 흐를 때 나타나는 진동을 우리가 음향으로 바꿔주는 거다라는 설명이 들어가는 게 스피커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스피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나와 있고요. 스피커의 발명이라든지 뭐 이렇게 얇은 스피커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모양의 스피커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진동에 대한 퀴즈 풀어보고 우리가 스피커 수업은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식물편하고 동물편이 남았네요. 이제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식물편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식물편은 보시면 여기는 식물유치원 해서 지금 교재에는요.
저희가 작년에 인쇄를 해놨던 교재라서 변경되지 않고 작년에 들어갔던 부분이 그대로 있고요. 선생님들께 그대로 나갔는데 아마 혹시 자료실 같은 데서 파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요게 파일로 저희가 따로 아이들 교재 부분은 바꿔서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아이들에게는 제공이 될 거고요. 오늘은 선생님들께는 거기까지는 제공은 되지 않았습니다. 자, 잠깐 내용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아이들에게 그 실험 부분만 요걸로 바뀐 그림이 아이들에게 별지로 한 장 인쇄돼서 요 부분이 나갈 거고요. 요렇게 저희가 이제 씨앗 기르기를 할 거기 때문에 새싹을 관찰하고 먹는 활동이 아니라 요 종이가 별도로 지급이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식물 유치원 그랬어요. 식물에 대해서 알아보는 활동이고요. 자, 새싹이라는 것의 용어가 여기서는 사용될 거예요. 새싹들은 자라서 무엇이 될지, 새싹이 처음 나오면 다 비슷비슷한 모양이 되어 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기르기 활동이기 때문에 일주일 후, 3일 후, 5일 후, 일주일 후, 열흘 후 어떤 모양으로 바뀌는지 관찰 일지를 적어보고 관찰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한 학습 포인트고요. 자, 일단 새싹송 실어드렸으니까 아이들 보여주시고 재료 준비물은 이렇습니다. 지금 비닐팩 안에 흙 들어있고 투명한 컵이 큰 거, 작은 거, 그리고 뚜껑 있고요. 그리고 요 장구핀은 요 씨앗 안에 들어있어요. 씨앗 안에 장구핀 들어있으니까 실리지 않도록 아이들 주의해 주고요. 그리고 나무로 된 테두리 부분 들어있습니다. 자, 씨앗은 먼저 선생님들이 이 수업을 하시기 전에는 몇 알 정도라도 물에 미리 담가 놓으면 관찰 활동하기 좋으실 것 같아서 저는 지금 3일 전에 씨앗을 미리 물에다가 조금 담가 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컵에다가 물 조금 넣고 그냥 씨앗 담가 놨어요. 이렇게만 놨는데 어제부터 이틀 지나니까 갈라지기 싹이 나오는 준비를 시작해서요. 지금 어제는 싹이 안 나왔었는데 오늘 하룻밤 더 지났더니 싹이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요거는 한번 조금 이따 다시 보여드리고요. 아이들은 흙 속에서 기르기 때문에 뿌리가 나오는 모습을 눈으로 보기가 잘 안 보일 수도 있죠. 흙 속에서 나오니까. 이렇게 그냥 투명한 물에서 수경재배 같이 길러주면 조금 더 관찰이 용이할 것 같아서 미리 불려서 좀 준비했다가 아이들 수업 시간에 보여주시면 좋겠고요. 이날은 돋보기 같은 걸 아이들이 개인적으로 준비할 수 있으면 불린 씨앗도 아이들도 가정에서 하는 경우에는 비대면인 경우에는 한 10알 정도만 미리 불려주십사 하고 전날 미리 물에 아니면 한 2, 3일 전에 담가 놓으라고 하시면 비교해서 관찰 활동하기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준비시키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할 활동은 장구핀으로 구멍을 뚫어주는 활동이죠. 물이 빠져나가기도 하고 흡수되기도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우리 작은 투명컵을 꺼내시고요. 작은 투명컵에 장구핀으로 구멍을 뚫어줍니다. 우리 씨앗 봉지 안에 들어있는 장구핀을 꺼내서 구멍을 뚫어주는데 한 15개 정도 뚫으려면 아이들이 힘이 조금 많이 들어가서 제가 한번 뚫어봐도 힘이 좀 들어가고요. 소리 들리시나요? 뽑을 때마다 이렇게 뽁뽁 소리가 이렇게 크게 나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15개 정도 골고루 바닥에 구멍을 뚫어 주시고요. 뚫은 다음에 그다음에는 큰 컵을 갖고 와서요. 큰 컵을 준비하고 큰 컵 위에 이렇게 테두리 나무 받침대 넣을 거예요. 이 받침대를 놓고 우리가 구멍을 잘 뚫어준 컵을 이 위에다가 걸쳐 놓습니다. 자, 이렇게 걸쳐 놓으면 위에 보시다시피 작은 컵은 여기까지 올라와 있고 바닥 부분이 떠 있지요. 이 부분에 나중에 물이 들어갈 부분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준비가 되었으면 여기다가 심을 준비를 해봅니다. 자, 흙을 넣을 건데요. 흙을 가득 넣는 것이 아니라 4분의 3이라고 되어 있어요. 4분의 3을 분수를 아직 1, 2학년은 안 배워서 4분의 3은 좀 어렵고요. 어느 정도였으면 좋겠냐면 우리 이렇게 넣었을 때 여기 선이 보이시죠? 요 선까지만 넣으시면 돼요. 여기 있는 선까지만 아이들에게 넣으라고 해주시고요. 선이 잘 안 보이거나 보여주기가 어렵다면 손가락이 내가 이렇게 한 마디 정도 한 마디 정도는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흙을 넣어주세요 라고 하셔도 돼요. 한 마디 정도 들어가거나 보이는 위에 있는 선까지 여기다 선생님이
사인펜 같은 걸로 한번 표시해 주셔도 되겠죠? 잘 보이게. 자, 선을 그어서 매직으로 선을 그었더니 훨씬 잘 보이지요? 여기 컵에 있는 선까지, 위에 있는 선까지 흙을 넣어주세요 하고 흙을 넣습니다. 이 흙의 양이 중요한 게 흙이 적게 들어가면 우리가 이렇게 흙을 넣은 후에 그 위에 씨앗을 넣고 다시 흙을 덮을 건데요. 위에 덮은 흙이 너무 많으면 씨앗이 위에까지 뚫고 올라오질 못해요. 새싹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흙을 약간 적게 넣으면 오히려 나올 수는 있지만 또 아니면 근데 적으면 마를 수도 있어요. 씨앗이 충분히 덮이지 않으면. 그래서 요 선에 보이는 정도까지만 흙을 넣고요. 그리고 우리가 나누어주는 씨앗을 심어 볼 거예요. 자, 씨앗은 무순이에요. 무순 씨앗이고요. 요 무순 씨앗을 미리 물에 하루 전에 담갔다가 불려서 넣으면 더 싹이 빨리 나올 거고요. 그대로 넣어도 싹은 나옵니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리지요. 불린 씨앗과 불리지 않은 씨앗은 시간이 걸리니까 뭐 2, 3일 전에 미리 담가 놓은 씨앗이 있다면 선생님이 미리 담가 놓으실 수 있다면 준비하셔도 좋고요. 담가 놓은 쪽과 안 담가 놓은 쪽을 이렇게 반반씩 나누어서 넣어서 누가 빨리 나오나 보셔도 되고요. 뭐 이렇게 해서 불려 놓은 씨앗이든 안 불려 놓은 넣고 위에다가 흙을 이제 컵 맨 위에까지 다 가득 덮어주는데 뭐 흙을 손으로 꼭꼭 누르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적당히 넣어서 덮어주고요. 그 다음에 물을 넣어주는데 물은 지금 처음에 우리가 처음 물을 주는 거니까 물을 세게 확 부어주면 흙이 훅 넘칠 수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서 물을 조금씩 넣어서 흙을 적셔주고 물이 밑에 아래로 내려가서 이렇게 그림과 같이 우리 구멍 뚫어진 작은 컵의 밑부분이 잠길 정도로 물이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물이 계속 흡수되면서 흙이 계속 촉촉하게 되어 있는 상태를 유지해 줄 거고요. 그렇게 해주면서 이 씨앗이 자라게 되니까 컵 밑부분이 잠겨 있지 않고 하루 이틀 지나니까 밑에 물이 내려갔다. 그러면 물을 다시 보충해 줘서 이렇게 컵 밑이 잠겨 있게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 이제 며칠 지나면 뚜껑을 덮어놓고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놓아둘 거예요. 자,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뚜껑을 덮고 넣어주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따뜻하게 되지요. 하우스 같이 비닐하우스 같이 뚜껑이 온실의 효과를 해줘서 따뜻하게 보존이 되는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사실 싹이 나오기 전에는 씨앗은 싹이 나올 때까지는 햇빛은 필요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싹이 나온 다음에 흙 밖으로 나오면 그때부터는 햇빛이 필요하지요. 식물이 자라는데. 자, 그래서 싹이 나오고 나온 후에는 계속 자랄 수 있도록 뚜껑을 열고 키워줍니다. 하고 이제 실어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자라는 활동 아이들하고 관찰을 하실 거고요. 씨앗이 20도에서 25도일 때 잘 자라기 때문에 우리 뭐 가정이든 뭐 어디든 실내 온도 정도가 보통 이 정도 유지하고 계시니까 이 정도 안에서 잘 자라게 해주시면 되고요. 조금 가정에 따라서 어떤 집은 조금 더 따뜻하고 조금 더 춥고 하면 자라는 속도가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3일에서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빨리 나오는 집은 3일 만에 나올 수도 있고요. 충분히 불리고 따뜻하고 물을 잘 주셨다면 3일 만에도 나올 수 있고 좀 우리 집은 약간 추워 그러면 한 5일이나 7일이 걸릴 수도 있어요. 컵이 투명 컵이기 때문에 안에서 뿌리가 자라는 모습이 옆으로 조금 보일 수도 있고요. 물의 양이 보이기 때문에 물이 마르지 않도록 물을 조절해서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제가 준비한 불린 씨앗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컵에다가 아까 불려놓았던 씨앗을 좀 꺼내 보겠습니다. 몇 개 꺼냈고요. 자, 원래 안 불린 씨앗하고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요거는 제가 지금 화요일 날 담가놨던 씨앗이고요. 콩나물 같이 이렇게 싹이 나오기 시작한 게 보이시죠? 지금 얘가 어제까지는 이렇게
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얘가 나오지 않았는데 벌어지면서 노랗게 되기 시작하면서 하루 지나니까 이렇게 나왔고요. 원래 씨앗은 요만해요. 나가는 씨앗은 요만한데 지금 3일 불리니까 이렇게 커지면서 씨앗이 벌어지면서 안에 노란 게 보이고 이렇게 3일이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냥 저는 물만 부어서 담가 놓은 거니까 요 정도 시간이 걸리니까 선생님들도 수업 시간에 스케줄에 맞춰서 조금씩 준비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사실 시중에 이런 씨앗들 많이 팔잖아요. 혹시 다른 씨앗도 갖고 계시면 한번 자라게 해서 보여주셔도 좋고, 아니면 실제로 마트 가면 파는 무순 보여서 요게 자라면 너네께 자라면 요 모양이 된다라는 걸 보여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 무순이 많이 나오는 데가 무슨 일식집이나 장어 먹을 때 뭐 이런 데서 이렇게 무순 많이 주죠. 그래서 그런 모습이니까 무순이 이런 모양이라는 것도 알려주시고요. 아이들 무순 잘 모르는 아이들도 많을 거거든요. 특히 저학년 아이들은. 그래서 실물을 조금 보여주시는 것도 아이들이 이게 자라서 뭐가 되는지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한 방법이 될 것 같으니 그런 것도 좀 보여주시고, 뭐 새싹 채소 이런 거 이렇게 한 팩 사면 여러 가지 들어있잖아요. 그 한 1,000원짜리 한 봉지 사시면 색색까지로 여러 가지 초록색, 뭐 보라색 들어있으니까 여러 가지 새싹 채소를 한번 보여주시고, 맛을 보고 싶은 친구는 또 먹는 거 좋아하는 친구들은 맛을 보니까 대면 수업이라면 맛을 볼 수도 있고요. 뭐 준비가 가능하시면 그냥 비대면 수업이라면 화면에서 새싹도 여러 가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새싹 채소가 뭐 우리 몸에 어떻게 좋은지 동영상이 실려져 있고요. 새싹 채소는 어린 싹, 채소의 씨앗에서 나온 어린 싹을 새싹 채소라고 하고, 요즘은 또 베이비 채소라 그래서도 많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비슷하게 어떤 거는 새싹 채소 담아놓고 베이비 채소라고 써 있는 것도 있고 해서 그렇게 비슷한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제 무순이 자라면 이런 비슷한 색깔이고요. 자, 밑에 보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새싹 채소가 나와 있어요. 실제로 마트에서 새싹 채소 한 팩 이렇게 들어있는 거 보시면 이런 종류가 주로 많이 들어있고요. 얘네들이 가장 처음에 키우기 좋은 새싹들이래요. 그래서 이런 씨앗이 있으면 같이 길러볼 수도 있고, 또 그 다음에 또 기를 수 있는 게 보시면, 그래서 제가 마트에서 새싹 채소에 뭐가 주로 들어있는지 봤더니 이런 유채나 배추 들어있는 것도 많이 있고요. 또 앞에 나왔던 정무나 뭐 알팔파, 무 이런 종류가 주로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시중에서 파는 것에는. 그래서 이런 종류가 있으니 엄마랑 마트 갈 때 한번 뒤집어서 어떤 게 들어있는지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준비해서 보여주셔도 되고, 그렇게 해서 보여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요즘은 또 보리싹 무슨 분말 이런 거 다이어트 이런 거로 왜 되게 광고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것도 보리가 싹을 내면 이런 게 뭐 몸에 좋다고 해서 많이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새싹들이라서요. 네, 식용으로 가능한 것들이고. 자, 새싹 채소를 키우기 위한 방법이 간단히 소개되어 있어서 교재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뭐 효능이나 그러니까 뭐 새싹별로 효능이 있는데 아이들이 이 효능을 어떻게 다 이해하겠어요? 저학년 아이들이 몸에 좋다라고 하면 되겠죠. 일단 채소 부분이니까 비타민이나 이런 게 많아서 아이들에게 먹어주면 골고루 먹어주면 몸에 좋다라는 것이 그냥 주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날은 기르는 활동을 위한 준비랑 뭐 불리는 것, 그다음에 불려놓은 씨앗, 안 불린 씨앗 관찰 활동, 그런 활동 위주로 선생님이 수업을 진행하시고, 그 다음 시간 되기 전에 아이들이 관찰 일지를 꼭 쓰고 있는지 한 번씩 체크를 해주셨거나, 아니면 중간에 싹이 나오거나 자라면 뭐 선생님께 인증샷을 보내준다든가 관찰 일기에 그려본다든가 하는 활동으로 아이들이 이걸 꾸준히 혼자 잘 기를 수 있도록 독려를 해주시는 것이 이제 끝까지 수업을 잘 이끌어 가시는 방향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뭐 이 씨앗에 대한 건 설명이 있으니까 뭐 기르는 방법 이런 거는 제가 따로 말씀 안 드려도 될 테니까, 저는 지금 이렇게 물에다 담가 놓은 것이 이렇게 기르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그냥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얘는 이렇게 뚜껑을 덮어서 잘 물이 많이 마르지 않게 해놨죠. 저는 물컵에다가 이렇게 그냥 담가 놓고 길렀더니 조금만,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될까 조금만 넣었더니 하루 지나고 오면 막 말라붙어 있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얘를 기르려고 한다면, 물만 부어서 기르려고 한다면 이렇게 사용 방법과 같이 랩이나 뚜껑을 덮어주고 공기구멍 정도 뚫어서 기르는 것이 이제 깨끗하게 자라는 모습을 볼 수 있는 활동이고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콩나물 자라듯이 이렇게 서 있는 채소는 못 볼 거예요. 이렇게 무순 같은 애는 약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흙에 길러서 길게 나올 수 있게 보는 거거든요. 얘는 옆으로 누워지겠죠. 이제 자라면.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자라면 그 다음에 수확해서 먹을 수 있다라는 거죠. 3 내지 5일 후에. 그래서 먹었으면 맛이 어땠는지 아이들한테 물어봐서 확인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새싹 편을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제 우리 동물 수업이 하나 남았는데요. 이번 달 동물은 처음에 소개해드린 대로 꽃무지가 나갔습니다. 자, 꽃무지는 어떤 곤충인지 한번 알아보는데요. 자, 제목에 보시는 대로 피부 대신 뼈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피부가 없고, 피부라고 하면 우리는 약간 말랑말랑하고 보들보들한 피부를 생각하는데 피부가 아니고 뼈가 있다. 그러면 딱딱하다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겉모습이 딱딱한 피부를 가진 그런 벌레, 곤충들을 딱정벌레 종류라고 우리가 하고요. 그러니까 딱정벌레의 특징은 겉모습이 딱딱하고 안에 뼈가 없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특징을 지을 수 있고요. 그 중에서 그럼 겉이 딱딱한 곤충 많이 알고 있죠. 아이들이 많이 키워본 사슴벌레나 장수풍뎅이 이런 종류가 다 거기 들어가고 조그만 무당벌레 이런 것도 다 딱정벌레에 속하는 아이들이고요. 그 중에서 우리는 꽃무지라는 곤충을 우리가 키워볼 건데 아이들에게는 애벌레가 갑니다. 그래서 딱정벌레에 속하는 꽃무지 유충을 우리가 관찰해 봅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자, 꽃무지는 이렇게 말 그대로 꽃 속에 이렇게 파묻혀 있어요. 그래서 이름이 꽃무지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자, 먼저 관찰을 해볼 건데요. 지금 받으신 몇몇 분들 못 받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받으신 꽃무지통을 이렇게 살살 돌려서 보면 어느 부분에 얘가 들어있는 모습이 보여요. 저는 여기 옆에 여기 노랗게 여기 들어있거든요. 여기 조금 보이는데 이 아래 있거든요. 지금 노란 부분이. 그럼 그 부분에 있는 아이를 살짝 꺼낼 수 있겠죠. 이날 꺼내서 관찰 활동을 할 거라면 이렇게 뭐 종이든 비닐이든 깔개 종이가 있어야 나중에 뒷정리에 좀 편리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있는 부분을 살짝 흙을 걷어내고요. 이쪽에 있거든요. 저는 흙을 걷어내 볼게요. 걷어내면 안에 애벌레가 나왔고요. 자, 흙을 조금 털어내서 우리가 잘 보이게 흙이 묻어 있으니까 살살 좀 털어볼게요. 건드리니까 얘가 꼬물꼬물 움직입니다.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 꼬물꼬물하고요. 자, 뚜껑 위에다 놓고 관찰하면 좀 편리할 것 같고요. 뚜껑 위에다 놔볼게요. 뚜껑 위에 놨는데 얘가 지금 보시면 이 부분에 다리가 털같이 다리가 올라와 있는 거 보이시나요? 그리고 지금 움직이는데 애벌레가 우리가 생각할 땐 다리를 아래로 하고 엎드려서 기어가야 되는데 얘는 누워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이 꽃무지 애벌레는 이렇게 등으로 기어다니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애벌레예요. 지금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등으로 가고 있어요. 여기 다리가 위에 하늘로 다리를 다 쳐들고 있거든요. 이렇게 보이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꺼내 놓으면 아이들이 관찰할 수 있고요. 이렇게 배 쪽은 아래쪽은 보시면 까맣게 보이시죠? 이 부분이 내장이 우리가 소화기관이랑 얘네 장기가 들어있는 부분이고요. 맨 아랫부분이 이제 항문으로 똥이 배출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쪽 머리 쪽에서 입으로 먹이를 먹고 소화기관에서 배출되는 항문까지 이렇게 보실 수 있는 애벌레고요. 지금 카메라에서는 정확히 안 보이는데 옆쪽에 보시면 기문이 관찰할 수 있어요. 옆면에 이렇게 점점점 뚫려 있어서 우리 화면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점점점점 꽃 이렇게 동그랗게 조그맣게 점점 찍혀 있는 부분이 기문이어서 숨을 쉬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호흡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이들하고 이렇게 관찰을 하는데 이날도 돋보기가 있으면 다리나 머리 이런 턱 부분 이런 부분을 관찰하기가 좀 용이하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돋보기가 없다면 휴대폰에 뭐 카메라 기능으로 확대해서 좀 본다든가 뭐 이런 이제 활동을 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이들하고 좀 진행을 하시면 조금 편하게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실 수 있어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카메라 기능으로 이렇게 확대를 하면
초점 잡아서 좀 크게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지금 크게 확대돼서 보이시죠, 화면에. 자, 이렇게 해서 확대해서 아이들하고 관찰 활동을 좀 정확히 하셔도 좋고요. 돋보기가 있으면 돋보기 이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 애벌레에서 관찰해야 될 부분은 제일 처음에 이렇게 머리 부분, 이렇게 갈색으로 되어 있고 몸에 비해서 이 갈색 머리 부분이 살짝 딱딱해요. 그래서 살짝 단단한 머리 부분과 이렇게 뿔같이 솟아있는 턱, 우리가 이라고 하지 않고 곤충의 턱이라고 합니다. 먹이를 먹는 부분이죠. 이걸로 잡아서. 그리고 다리가 6개 있어요. 세 쌍. 곤충의 특징이지요. 다리가 세 쌍이 다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고요. 우리 곤충 하면 잘 알고 계시죠? 머리, 가슴, 배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데 머리 부분 여기 까맣게 갈색 부분 머리, 가슴 부분은 이렇게 지금 그림에서 다리가 달려 있는 부분이 가슴, 그 다음에 내장이 들어있는 부분 배,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곤충의 다리는 머리, 가슴, 배 중에서 가슴 부분에 달려있는 그런 기관이라서요. 배 쪽에 달려있는 것은 아닙니다. 곤충의 다리는. 그러니까 그렇게 구분하셔서 머리, 가슴, 배를 구분해서 볼 수 있게 되고요. 나중에 이제 실제 성충이 됐을 때도 다리 부분이 이렇게 가슴 부분에 존재하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머리와 턱 부분, 그 다음에 다리 부분 관찰 활동하고 기문 관찰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랫부분 이렇게 장기가 들어있는 내장이 들어있는 부분과 항문 부분까지 이렇게 엉덩이 쪽까지 관찰 활동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내놓으면 얘가 등으로 기어가는 모습을 이제 관찰하는 것이 포인트고요. 이렇게 접시 위에다가 놓았어도 얘가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지만 다시 흙 위에다가 올려놓으면 다시 집어넣을 때는 흙 위에다가 다시 올려놓으면 아이고 미안 떨어뜨렸다. 흙 위에 올려놓으면 얘가 점점 등으로 타고 들어가면서 흙 속으로 들어가는 모습도 관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까지 지금 보이시죠? 흙으로 얘가 파고 들어가고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흙으로 지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누워서 들어가고 있어요. 엎드려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까지 관찰할 수 있어서 아이들하고 이런 관찰 활동을 유심히 해보는 것도 좋고요. 살짝 만져봤을 때 얘가 겉에 이렇게 하얗게 매끄럽게 보이지만 매끄럽지 만져보면 매끈한 느낌이 말랑말랑한데 가느다란 솜털이 많이 나 있어요. 실제로 보시면 선생님들도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털이 많이 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아이들하고 관찰 활동 충분히 해주시고요. 얘는 뭐 한 달 정도 뭐 이렇게 지나면 그냥 이 안에서 혼자 가만히 놔두면 먹이 안 줘도 번데기가 됐다가 성충이 됩니다. 그래서 성충이 될 때까지 그대로 햇빛 들지 않는 곳에 해가 쨍쨍 직사광선이 내리쬐지 않는 곳에 놔두시면 되고요. 우리 집은 너무 덥거나 얘가 뭐 해가 있는 곳에 어떻게 좀 있어서 흙이 너무 말랐을 경우에는 분무기로 물을 조금 뿌려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제보다는 저는 조금 말랐는데 흙이 축축할 정도로 물을 뿌려줄 정도는 아니고요. 선생님들 가지고 계신 선생님들 거는 제 거보다 좀 먼저 발송된 거라서 흙 색깔이 제 거보다 더 말라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거보다 더 허옇게 흙이 말라 있다면 네, 선생님 거는 괜찮으신 것 같아요. 황현수 선생님 보여주시는 거는. 그래서 이거보다 좀 더 허옇게 갖고 있다 보면 아마 허옇게 말라질 거예요. 그렇다면 분무기로 물 한 두세 번 칙칙 뿌려서 뭐 푹 다 적시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칙칙 뿌려서 수분을 약간 넣어주시고 다시 뚜껑 덮어서 그대로 놔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곤충이기 때문에 뒤에서 이제 보면 우리 한사리가 나오겠지만 얘가 요 모양의 꽃무지가 될 건데 꽃무지는 이렇게 생겼어요. 요 화면과 같이 이렇게 생겼는데 얘가 되기 전에 번데기의 과정을 거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간에 잘 살아있나 안 죽었나 또 오늘도 움직이나 궁금해서 또 꺼내보고 하는 아이들이 있을 텐데요. 번데기가 된 후에는 건드리면 죽어요. 성충이 되지 못하고. 근데 얘가 번데기가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이따 이제 뒤에서 그림에서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자, 일단 딱정벌레에 대한 설명이 좀 실려 있으니까 오늘 우리가 기르고 있는 애벌레는 이런 모양의 딱정벌레, 꽃무지라는 딱정벌레가 될 것이다 라고 보여주시고, 자, 겉에가 딱딱한 딱정벌레이고, 딱정벌레의 몸의 구조는 얘는 일반적인 딱정벌레로 구조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꽃무지가 아니고요. 이렇게 머리, 가슴, 배로 구분이 되어 있고, 가슴 부분에 아까 얘기한 대로 다리가 6개, 세 쌍이 들어있고, 머리 쪽에는 더듬이나 뭐 이런 그 턱 이런 것이 이제 있다라는 거고요. 배 부분에는 내장 기관과 뭐 항문 이런 것이 아래쪽에 있다라고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 종류의 딱정벌레 실려 있어서 뭐 보시면 아이들이 내가 알고 있는 딱정벌레, 딱딱한 벌레가 또 뭐가 있는지, 아니면 이 중에서 내가 봤던 것이 있는지 아이들에게 한번 이야기 나누게 해주시고, 딱정벌레가 한 80가지 정도나 된다고 합니다. 종류가.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건데 우리가 본 것은 뭐 불과 뭐 한 5개나 10개 정도 이상은 못 봤겠죠, 아이들이. 네, 그렇게 해서 보여주시면 좋고요. 자, 우리가 받은 애벌레의 모양도 이런 애벌레고요. 이렇게 생긴 애벌레들을 전체적으로 통칭해서 군뱅이라고 한답니다. 저는 옛날에는 군뱅이가 어떤 한 종류의 이름인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매미의 이 유충을 군뱅이라고 한다 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렇게 생긴 탈바꿈을 하는 곤충에서 나타나는 이런 애벌레를 전체적으로 군뱅이라고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군뱅이라고 하는 요 애벌레 부르는 애벌레들이 옆에 아까 앞에서 보신 것과 같이 기문이 잘 보이고요. 기문의 숫자나 뭐 개수나 이런 것은 곤충의 애벌레마다 조금씩 다르겠죠. 크기도 다르고 이런 것이 좀 다를 거고요. 사슴벌레나 뭐 장수풍뎅이 애벌레는 지금 우리가 오늘 받은 애벌레의 몇 배나 더 크니까 훨씬 큰 애벌레가 되고요. 자, 곰뱅이 요거는 지금 우리가 오늘 관찰하는 꽃무지 애벌레 관찰하는 그 동영상이에요. 그래서 요 동영상에서 등으로 기어가는 요 애벌레 꽃무지 모습 볼 수 있으니까 동영상 나중에 활용하시고요. 자, 곤충은 곤충의 특징에 대해서 다시 실려 있고, 딱정벌레가 사는 곳은 뭐 이런 곳에서 산대요. 그래서 얘네가 우리 꽃무지가 나중에 나오면 이 통 안에 계속 넣어두면 살 수가 없겠죠. 얘는 나가서 꽃에 즙을 빨아먹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다른 거고요. 자, 하늘을 날아다니는 곤충 말고 하늘을 나는 새는 서로 날개를 쓰는 방법이 달라서 곤충은 계속 흔들면서 이렇게 해서 날아다니지만 새는 날개 날아다닐 때 그냥 쫙 가만히 펴서 그대로 날아다닌다는 것,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날개가 달렸다고 해서 다 퍼덕거리면서 다니는 게 아니라 곤충은 계속 퍼덕거리고 새는 그대로 피고 날아다닌다는 차이가 있다라는 정도 실어드려서, 여러 가지 나머지 실어되어 있는 것은 선생님들이 참고해서 아이들에게 추가로 설명해 주시고요.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동영상에 있는 그림과 같이 꽃 속에 파묻혀 있는 것처럼 보여서 꽃무지라고 부른다라고, 요거는 흰점박이 꽃무지고 아마 저희가 기르는 꽃무지가 이런 형태의 꽃무지가 나올 거예요. 꽃무지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여러 가지가 나올 거고요. 자, 한 사리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유충 상태를 지금 받은 거고요. 얘가 번데기를 걸쳐서 성충이 될 거예요. 근데 번데기가 되면 건드리면 안 된다 그랬죠. 지금 보시다시피 번데기는 겉에 무슨 우리 아몬드 초코볼 같은 거 안에 이렇게 아몬드 들어있듯이 겉에 좀 비어있고 얘가 들어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죠. 어느 날부터 여기 우리 요 기르는 통에 한 옆에 이렇게 아몬드 초코볼 잘라놓은 것 같이, 반쪽 잘라놓은 것 같이 구멍이 파서 생기기 시작하면 얘가 번데기가 되고 있는 중이라는 신호예요. 그러면 절대 건드리면 안 되고요. 얘가 번데기로 완전히 되면 이렇게 초코볼 모양으로 완전히 동그랗게 이제 알맹이가 될 거예요. 누에고치 같이. 그래서 이렇게 알맹이가 되어 있고,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거기 안에서 성충 꽃무지가 나올 거니까 그때까지는 건드리거나 흔들어 보거나 하지 말고 가만히 놔두시면 되니까 그것만 아이들에게 주의를 주시면 얘네들은 자동으로 나온다고, 아이들이 나올 거라고 설명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 흙이 그냥 일반 흙이 아니라 이렇게 원래는 뭐 자연 상태에서는 뭐 이런 두엄이나 퇴비 이런 걸 안에서 자란다고 하는데 그렇게 배양 성분이 들어있는 흙이어서 이 안에 있는 양분을 충분히 먹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슴벌레나 장수풍뎅이, 애벌레 길러본 친구들이 많이 있어서 잘 알겠지만 이 흙을 먹고 똥이 나오고 그러니까 흙 양은 점점 줄어들고 똥이 점점 쌓이는 형태가 될 거예요. 이 상태에서 그리고 똥이 어느 정도 쌓이고 나면 얘가 나중에 성충이 돼서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거기까지 길러보는 활동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오고 나면 반드시 그냥 자연 상태로 돌려보내줘라라고 꼭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꽃무지에 이제 특징 나와 있고요. 우리가 애벌레는 실제로 관찰할 거니까 뒤로 누워서 등으로 기어간다. 이고 성충일 때는 꿀과 꽃가루 이런 걸 먹는다 했으니까 꼭 놔줘야 되고 날아갈 때는 겉에 있는 딱딱한 날개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속에 있는 요 잠자리 날개 같이 생긴 얇은 속날개를 펴고 날아다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뭐 꽃무지 종류 실려 있는 것 중에 우리는 흰점박이 꽃무지 아마 요게 지급이 될 예정이고요. 자, 그래서 뭐 꽃무지 영상 이런 거 보여주시고 나머지 설명하시고 예, 마무리해 주시면 되고요. 또 이 외에도 내가 알고 있는 곤충이나 길러본 곤충이 있다면 아이들이 발표하는 시간을 같이 가져보시는 것도 좋은 활동이 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오늘 생명과학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전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